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수원 KT. 서울 SK는 이번 경기에서 홈에 2점을 안고 출발한다. 시즌 평균 득실에서 77.0득점, 73.6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평균 77.7득점, 72.7실점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경기당 득점은 76.5점, 실점은 76.2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비교적 잘 맞아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수비에서의 응집력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높아졌고 자유투 유도 능력을 통한 득점 루트 확보가 경기 흐름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공격 효율성은 리그 평균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턴오버 관리가 뛰어나며 페이스 조절에 능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전형적인 홈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오펜스 레이팅이 106.2, 디펜스 레이팅이 109.9 수준이지만 경기당 피득점의 편차가 크지 않아 한 경기 단위의 리스크가 낮은 균형형 팀 프로파일로 분류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SK가 접전 구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반면 원정팀 수원 KT는 최근 생산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즌 평균 득점은 75.7점으로 서울 SK보다 다소 낮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경기당 81.8득점으로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다만 실점이 80.2점으로 상승해 수비의 효율성이 떨어진 점은 뚜렷한 약점으로 드러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73.9득점, 78.9실점을 기록하며 홈보다 명확히 효율이 낮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핵심 빅맨 하윤기의 부상 이탈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하윤기는 올 시즌 평균 10.4득점, 7.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 및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으나 발목 연골 손상으로 장기 결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엘 카굴랑안의 무릎 부상 이탈로 한번 포지션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경기 내볼 흐름과 템포 유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공격 효율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수비 밸런스 붕괴와 세컨 찬스 허용률 증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KT는 4팩터 지표에서 향상된 EFG와 공격 리바운드율을 기반으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하윤기 부재 이후 페인트존 수비가 붕괴되면서 상대 팀의 득점 기대값이 높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 경기는 전반적으로 경기 속도가 빠르지 않고 공격 성공률보다 수비 집중력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는 홈 승률이 높은 팀답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를 통제하고 있으며 KT는 공격에서의 폭발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 균열로 인해 장기적인 페이스 전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SK가 3번 모두 승리하며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등한 득점 흐름 속에서도 경기 후반 수비 안정성이 결과를 가르는 패턴이 이어졌다. 이번 경기 또한 유사한 흐름으로 예상된다. SK가 홈에서 경기 템포를 낮추면서 KT의 3점 시도를 제어하고 공격에서는 자유투와 세컨 찬스 득점으로 효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KT는 득점 루트의 다양성으로 맞서겠지만 주전 이탈로 인한 수비 로테이션 불안이 여전해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폭발하기보다는 150점 전후의 평균적인 총점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수비 전환과 속공 견제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저득점 성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서울 SK가 원정팀의 공세를 초반에 제어하고 후반에 근소한 점수 차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가스공사. 부산 KCC는 이번 시즌 리그 중상위권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은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즌 평균 득실은 80.7득점과 80.8실점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공격력이 향상돼 평균 88점대 득점을 기록한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4연패 동안 이러한 강점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 경기당 득점이 급격히 하락했고 주포 허웅과 외국인 선수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이 떨어졌다. 허웅은 시즌 평균 14점대 득점과 3점 성공률 약 36%로 팀 내 공격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고 에르난데스 역시 리바운드와 인사이드 득점에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현재 KCC는 허웅과 션롱 중심으로 공격 루트가 단순해져 효율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홈 경기에서의 집중력과 높은 공격 템포는 여전히 상대를 위협할 무기다. 이 때문에 최근 난조 속에서도 경기 흐름을 주도할 기반은 유지되고 있으며 홈팬들의 기대 또한 여전히 크다. 다만 득점 루트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그 여파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구 가스공사는 반면 시즌 전체적으로 리그 하위권 성적을 기록 중이다. 시즌 평균 득점이 73점대로 공격 효율이 낮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10경기에서도 70점대 초중반에 득점을 반복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외국인 선수 교체가 2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영입된 보트라이트의 적응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팀은 여전히 세트 오펜스 위주로 느린 템포의 경기를 펼치며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공격 마무리의 완성도가 낮다. 대신 수비에서는 점차 안정감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상대 강팀을 70점대 초중반으로 묶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가스공사가 단기간에 강력한 전력을 갖추긴 어렵지만 경기 운영 면에서 이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산 KCC가 공격 효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가스공사의 페이스 조절형 수비는 의외로 균형을 맞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부산 KCC가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당시의 경기 흐름은 현재의 양상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KCC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주력 자원의 부상과 득점 루트 단순화로 인해 연승을 이어갈 만큼의 압도적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반면 빠른 템포로 강팀을 흔드는 전술보다는 페이스를 낮추며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기 전체 득점이 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고 치열한 접전 양상을 예고한다. 부산 KCC가 여전히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 변동성과 공격 제한 요소를 감안하면 큰 점수 차 승리보다는 경기 막판까지 승부가 이어지는 형태가 유력하다. 언더 양상 속 부산 KCC의 5점 차이 내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고양 선호. 창원 LG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 승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득점은 76.2점, 실점은 71.4점으로 공격에서 평균 이상의 효율을 보이면서도 수비 지향적인 팀 컬러가 돋보인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단단한 수비 구조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73.9득점, 67.7실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10경기에서도 7승 3패의 우세한 전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필드골 성공률 48.7%, 세점슛 성공률 33.2%로 공격 효율은 리그 평균권에 가깝지만 실점의 안정성이 특출나다. 경기당 실점 분포가 70에서 79점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조직적인 헬프 수비와 수비 로테이션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짜임새 있는 로스터 구성을 바탕으로 한낮은 템포 속 응집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보이며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리듬을 끊는 방식으로 경기를 주도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고양 선호는 올 시즌 76.2득점, 77.2실점으로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수치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경기당 77.1득점, 75.9실점으로 공격력은 유지되지만 수비 이탈 빈도가 높고 세점슛 성공률 하락과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주요 약점으로 드러난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3승 7패로 부진하며 2점슛에서는 52.2%의 준수한 성공률을 보이지만 세점슛은 29.8%에 머무른다. 이정현과 이재도가 부상 복귀로 합류하면서 가드진의 볼 운영과 외곽 옵션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팀 전체 수비 지표에서는 여전히 리그 평균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호의 수비 효율 지수와 상대 유효슛 성공률은 모두 하위 클러스터에 머물러 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LG보다 열세를 보인다. 즉, 공수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경기 내내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기 어렵고 상대가 수비 중심팀일 경우 경기 양상이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LG의 강한 수비 집중도가 이런 흐름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기록과 폼, 전력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LG의 우세가 타당하게 예측된다. LG는 홈에서 강력한 수비 전통을 유지하며 상대의 득점을 꾸준히 제한해왔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리커버 능력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 득점력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팀 색깔상, 필요 이상으로 점수를 주고받는 페이스를 만들 가능성도 낮다. 반면 선호는 공격에서 일정 부분 활로를 찾더라도 LG의 절도 있는 수비망을 꾸준히 돌파하기란 쉽지 않은 구도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LG가 꾸준히 70점대 중반 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했으며 총점이 대부분 140에서 150점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게임 흐름은 높은 강도의 수비와 낮은 포제션 구조를 기초로 하는 전형적인 저득점 경기를 예고한다. 창원체육관의 좁은 공간감과 수비 집중력 그리고 홈팀의 페이스 조절력이 결합될 때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흐름 속에서 LG가 꾸준히 리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점수 차를 크게 벌리기보다 꾸준한 수비 리듬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승부를 결정짓는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 효율의 기복과 함께 수비 집중력의 흔들림이 관찰되고 있다. 평균 실점이 리그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 외곽 수비 대응이 다소 느슨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은 63점대에 머물고 있으며 야투 성공률은 45% 중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지표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백투백 일정이 이어지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로테이션 속도 저하와 후반전 에너지 분배의 불균형은 좀 더 힘있는 상대를 만날 때 뚜렷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붙박이 핵심 빅맨 배혜윤 역시 지난 라운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경기 전반부에선 일정 부분 흐름을 잡겠지만 피로 누적이 진행되는 중반 이후에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세컨 찬스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평균 69점가량을 내준 흐름이 반복될 경우 수비 전환과 박스아웃이 재정비되지 않는 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천 하나은행은 시즌 중반 들어 꾸준한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거두며 리그 상위권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평균 득점은 65점대 후반으로 꾸준하며 최근 리바운드가 43개 이상을 기록해 상대보다 높은 세컨드 찬스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외곽에서의 공격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턴오버 관리에서도 10개 초반으로 억제하여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상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세트 플레이 구성이 원활하게 이어지며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집중도도 준수하다. 이 같은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질 용인 삼성생명과 대비되어 경기 막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승부처가 될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 역시 공격 템포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공격률보다는 짜임새 있는 세트 전개 속에서 상대의 미스를 유도하는 식으로 경기의 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는 초반엔 팽팽한 균형 속에서 리바운드 싸움이 승부의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홈에 이점을 안고 빠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체력 부담과 함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은행의 조직적인 수비와 리바운드 주도권이 경기 흐름을 서서히 옮길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은 전체적으로 득점보단 수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기보다는 상대의 실책을 이용한 득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경기 템포는 완만하게 흘러가고 전체 득점이 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언더 양상 속 용인 삼성생명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BNK썸. 인천 신한은행 S버드는 올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전체적으로 느린 템포 속에서도 팀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시즌 평균 득점은 60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근소하게 실점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인천 도원체육관 특유의 좁은 코트폭과 수비 중심 경기 리듬 속에서 상대팀의 속공을 차단하며 접전 양상을 자주 형성했다. 최근 들어 큰 폭의 경기력 변화는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꾸준함이 신한은행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투 성공률은 4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외곽에서의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공격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곽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움직임은 안정적이며 단단한 수비 전환과 리바운드 대응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 최근 홈 경기에서 대부분 60점 전후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팀이 일정 수준의 경기 완성도는 유지하되 득점 폭발력 면에서는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경기 전체 리듬을 느리게 가져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실속 있는 경기 운영 중심의 전술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부산 BNK썸은 시즌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며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중거리와 3점 라인에서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있으며 이소희와 안혜지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수 전환은 팀 전반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곽에서의 높은 효율은 상대의 수비를 넓게 벌려 주전과 벤치 모두에게 공격 공간을 만들어준다. 변소정의 최근 경기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며 중거리 구간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올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격 효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주 휴식기에 있었던 올스타전에서는 25득점을 올리며 MVP를 수상하기도.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 홈에서 보여주는 공격 흐름과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 수비 측면에서는 리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상대의 돌파를 제어하는 구간에서 가끔 균열이 생기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 리그 상위권과 맞붙은 경기들에서 보여준 응집력은 BNK가 단순히 기세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정비된 구조를 갖췄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수비 전환과 리듬 싸움에 성격이 짙게 깔릴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홈이점을 앞세워 경기 템포를 낮추고 중반 이후 승부를 길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BNK가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보일 때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수비 대응력이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득점 집중 구간이 짧게 나타나는 신한은행의 패턴상 총득점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하면서 큰 점수 차보다는 세트 플레이 중심의 균형 잡힌 전개가 예상된다.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도가 높은 흐름 속에서 경기 분위기는 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BNK의 효율적 외곽 공세가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있으나 신한은행 역시 홈에서의 집중력을 감안할 때 대등한 구도가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삼성화재는 주전 윙 공격수 송명근이 무릎 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이후 공격의 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다. 특히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박효연의 결장까지 이어지며 이단 연결이 흔들리고 세터 도산지가 조직적인 공격 연결보다는 어포짓 아이에게 공을 집중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가 경기마다 높은 볼점유율을 가져가며 득점을 견인하지만 범실 비중이 커 승부처에서 안정적인 리듬이 끊기는 경우가 잦다. 홈 경기임에도 1세트 초반 리시브 효율 저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연패 과정에서 팀 내부의 분위기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국전력은 김정호의 부상 공백이 부담이었으나 서재덕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노련하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새롭게 합류한 무사엘 칸의 존재는 팀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빠른 이동 공격과 긴 리치로 블로킹에서 확연한 영향력을 보이며 미들 블로커 라인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서브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빈도가 늘었고 세트 중반 이후에도 식지 않는 집중력으로 후반 세트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경기에선 수비 전환 시 블로킹과 디그 연계가 매끄러워지며 세트당 득점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기의 흐름은 양팀의 리시브 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는 아예 득점 효율이 경기 초반에 따라 기복을 보일 수 있고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공격 점유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위험이 있다. 한국전력은 새로운 미들 라인의 합류로 수비 중심이 잡히며 공격에서도 세터와의 호흡이 개선된 만큼 전체적인 완성도가 더 높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균형을 이룬 한국전력이 경기의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크며 후반 세트로 갈수록 높은 득점 교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 양상 속 삼성화재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7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조직력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며 리시브와 세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종민 감독 체제의 노련한 운영 아래에서 세터와 공격진 간 호흡이 향상되며 세트 전환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있고 강소희의 복귀로 측면 공격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요추 근육통 여파로 완전한 컨디션은 아직 아니며 배우나 또한 손가락 통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마의 득점 집중력과 중앙의 탄탄한 리시브를 중심으로 세트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홈 경기에서는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는 후반부 집중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경기 후반 세트에서의 리시브 전환 능력이 상대 팀보다 앞서는 양상이다. GS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전개가 여전히 주된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레이나와 정지훈의 세트 연결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피로 누적이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상대의 블로킹 대응 시 타이밍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영택 감독은 안해진 세터의 컨디션을 조정하며 세트 초반부터 속공 비중을 높이는 전술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향의 무릎 통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교체 출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이는 공격 점유율이 실바 쪽으로 재집중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탓에 경기가 길어질수록 한계가 드러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디그와 블로킹에서의 우세는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두 팀의 맞대결 구도는 리시브 조직력과 블로킹 집중력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한국도로공사가 홈에서 보여주는 안정된 리듬은 상대의 초반 강공을 흡수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GS칼텍스가 실바의 공격력으로 초반 몰아붙이더라도 도로공사의 세트 가동 능력은 이를 견디며 공격 균형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큰 득점 차보다는 세트 중반부터 후반에 걸친 시소 흐름이 예상되며 양팀 모두 공격 집중도를 높이는 흐름 속에서 총득점이 많아지는 전개가 유력하다. 오버 양상 속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